자, 그 다음에 이제 290페이지에 신고 절차. 우리 신고 절차는 그래도 조금 더 우리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입니다. 뭐 신고서 작성하고 신분증 제시하고 뭐 내용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서도 필요 없다. 물론 이제 1인 신고했을 때는 매수인 안 왔으니까 매도인 안 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그런 취지에서 매매계약서 사본은 좀 들어가고 그러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했을 때입니다. 매도 매수인은 알아서 계약했을 때 여기는 개업 공인주사가 아예 없습니다. 공동으로 와서 신고하십시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먼저 기업본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거래 당사자가 매도 매수인 누가 한 명이 가서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옆에 이제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이. 자, 서명도 괜찮고 도장도 괜찮고 떠는이니까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뭐 도장은 안 돼요? 아니요. 사인은 안 돼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알아서 해요. 서명 및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신고관청에 제출을 하고요. 아까 이제 만약에 일방이 우리 거래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누구였을 때 국가였을 때 기업이 아니라 일방이 매도 매수인 중에서 국가였을 때입니다. 누가 신고한다고요? 국가등. 뭐 중간에는 뭐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저기 끝에 가서 국가등 일반인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국가등이다라고만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만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 디귿번에서 이제 일방이 신고를 뭐 한다? 거부한다. 그럼 누구도 신고한다고요? 1인이 단독으로 신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서류가 아주 복잡해져. 왜 혼자 오셨어요? 매도인 사인이나 봅시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시게 되면 서명 날인하는데 그리고 이제 사유서. 왜 혼자 왔는지 무슨 사연인지 사유서가 하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A4 용지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매도인은 누구고 매수인은 누구고 누가 무슨 이유 때문에 혼자 왔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될 거고요. 연을 쓰면 될 거고 시군구청장님 받으십시오. 이러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거래계약서 사본. 자, 우리 보통 거래계약서 사본은 필요 없는데 여기는 거래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서 지금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사유서하고 거래계약서 사본. 정말 서류만 복잡해지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 이제 1인이 이렇게 거부했을 때는 전자문서가 된다는데 안 된다. 우리 전자문서는 공인인증서가 나란히 2명, 매도인도 있고 매수인도 있고입니다. 근데 한 명이 없네요.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들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누가 거래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주사 거래했을 때는 이제 매도 매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빠집니다. 누구에게 넘어온다고요? 토스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개업 공인주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너희는 해당 그랬잖아요. 해당 개업 공인주사 너무 그냥 간단하지만 거래 당사자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거래 당사자 X 해주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신 거를 개업 공인주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서명 날인도 누가 할까요? 개업 공인주사만. 매도 매수는 완전히 쏙 빠진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 이제 만약에 옆집하고 이제 공동 중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갑도 을도 같이 공동 중개한 분들도 모두 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1인만 그건 안 돼. 그죠? 서명 날인 안 하신 개업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날아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서 여기도 이제 공동으로 신고한다고 했지. 여기는 단독은 절대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거래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국가 등이었을 때 얘는 바로 누구라고요? 여기는 우리 개업 공인주사입니다. 아까는 매도 매수인 그냥 개업이 안 끼었을 때. 근데 여기만큼은 우리 개업 공인주사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신고하려는 자는 개업공사 아까 보셨던 이제 신고관청에다가 바로 제출을 누가 하고 개업 공인주사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대리 매도 매수인이 바빠요.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가 바빠요. 둘로 또 나눠집니다. 대행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먼저 매도 매수인 우리 개업공사가 아니었을 때 그러면 병대타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매도인에게도 서류, 매수인에게도 서류, 위임장 그리고 매도 매수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법무사가 많이 또 대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어차피 등기하니까 법무사한테 맡겨. 그 얘기입니다. 먼저 거래 당사자 또는 우리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입니다. 매도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여기는 대행 가능합니다. 안 돼 그러면 X개입니다. 먼저 제출 대행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 이제 우리 신고관청의 대리인입니다. 신분증명서 보여주고 신분증명서 4번은 매도 매수인 거 가져가고 꼭 4번을 가지고 가셔야지 신분증을 3개를 다 꺼내놓으면 안 된다. 입니다. 복사기 신고관청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번 쪽에 나번 쪽에 이렇게 서류가 있죠. 위임장입니다. 맡겼다 위임장. 매도인 거 매수인 거 각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인감증명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분증명서 또 여기도 매도인 거 매수인 거 나란히 세트로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병 됐다 신분증 끄집어 내놓고 됩니다. 서류 내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자, 그 정도 이제 어렵지 않을 거니까 잘 한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업공사에 대해 근데 여기는 중개 보존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자, 중개 보존이 대행할 수 있다 안 된다. 커피 타고 청소하시는 분은 계속 사무소나 지켜라.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 위임을 받은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자격증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거기 중개 보존 X 이러셔야 됩니다. 일단 콧바람 못 쐰다고 했습니다. 아래 보실까요? 자,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서류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매도 매수인의 신분증명서 가져와라 그런 거 없다 입니다. 여기는 그냥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의 신분증명서만 제시하면은 우리 개업공사처럼 똑같습니다. 아예 간단하게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헷갈릴 것 같으면 신분증명서 없다, 위임장도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좀 해놓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거의 대부분 전자문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전자문서로 방문 안 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정보 시스템,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국토교통부 가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도 찾고 시군구 찾고 해서 들어가면 돼요. 자, 아래 이제 거래계약 체결했을 때 바로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걸로 뭐 한다? 본다. 신고서를 또 내라는 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신고서 양식이 있다 보니까 입력해서 보내라. 그러셔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공인인증서로 사인하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다만 이렇게 일방이 거부했을 때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일단 무조건 전자 문서로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방문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신분 확인입니다. 신분증명서를 제시를 해라. 입니다. 여기 이제 신분증명서 제시니까요. 개인 또 복사본 가져가면 안 되고 주민등록증, 그다음 운전면허증도 되고 외국인 같으면 뭐 여권도 가능해요. 입니다. 자, 등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입증해봐라. 이러셔야 됩니다. 당연히 뭐 학생증은 안 될 거입니다. 아래 이제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신고필증 교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신고필증은 이제 등기소에 낼 때 반드시 내야지. 그래야 등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져와. 끼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뒤에 이제 바로 이제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292페이지 이제 저렇게 틀린 거. 근데 옳은 거 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것만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어렵지 않을 거니까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293페이지에 거래계약 신고서. 정말 매도인은 누구고 매수인은 누구고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요 박스에 있는 걸 모두 채워서 하나라도 빠지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빠지면 나중에 신고가 안 되거나 해도 잘못됐다고 한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이제 매도 매수는 누구고요. 그 다음 이제 개업공사는 누구냐.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매수인 박스에 보시면 2번 외국인, 내국인 아닙니다. 토지를 왜 사나. 이미 시험 문제 한번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만 그입니다. 내국인은 아예 아니고요. 왜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땅을 사냐.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해보라는 겁니다. 집 지을 건지 상가 지을 건지 골프장을 지을 건지 내조용 아니면 기타인지 이런 것들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 박스 한번 꼭 유심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은 정말 주거용 아니면 아파트인지 단독인지 아예 그 밖인지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내조용, 상업용인지 공장 지을 건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면 그 밖인지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하다 외국인만 그리고 매수용도
왜 사냐 그입니다. 내국인은 필요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래 이제 우리 개업 공인주사 이제 거리대상 뭐 소재지라든지 아까 면적 보셨던 거 바로 신고할 것들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총 실제 거래 가격. 그다음 그 아래 이제 종전 부동산. 이 종전 부동산은 입주권인가 부장권인가? 우리 종전에 부동산이 있었던 것은 입주권이지 분양권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대지권, 아파트 평수 계획입니다. 자, 그게 이제 감정 가격 얼마 정도 되고 권리 가격도 되고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땅 자체가 몇 평이냐에 따라서 그게 막 2, 3천이 되고 몇 억도 되니까 그입니다. 뭐 강남 가면은 아예 그냥 한 평당 이제 억대도 막 될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아래 이제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이제 없으면 놔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몇 년, 몇 월, 몇 일 그리고 매도 매수인이 2명 개업공사가 아니면 2명 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개업공사한테 갔네 매도 매수인이 그러면 매도 매수인은 쏙 빠지고 개업공인주사만 뭐 한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한번 제일 아래도 이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시장님 받아라, 군수님 받아라, 구청장님 받아라. 그다음 이제 뒤쪽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기재 내용들 이런 경우는 꼭 한 문제를 정말 자주 냈습니다. 자, 기재사항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아야 될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신고할 건데 꼼꼼하게 봐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이제 유의사항은 좀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작성 방법 이런 쪽에서는 우리 시험 문제과 하면서 거의 정말 자주 나왔습니다. 글자가 정말 너무 깨알 같아서 그냥 돋보기로 봐도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게임입니다. 자, 먼저 작성 방법을 옆에다가는 이제 별표 3개값 294페이지 아래 중간 정도의 얘기입니다. 자, 특히 이제 뭐 1번이나 그냥 3번이나 4번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쭉 내려와서 이제 자, 먼저 뭐 공급 계약 이런 쪽은 조금 눈여겨 보시고요. 그다음에 6번, 그다음에 8번, 그다음에 10번 이런 놈들은 정말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뭐 소재지라든지 이런 건 이제 아실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 공동주택은 뭐가 될까요? 연면적일까요? 전용면적일까요? 이런 것들은 많이 내봤습니다. 먼저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빌라, 그다음에 다세대 이런 놈들은 공용 부분 기재할까 말까요? 같이 쓰는 겁니다. 복도, 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전용 면적만 쓰게 돼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무슨 연면적 그러면 말이 안 되고요. 아니면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른이 뭐라고요? 전용만 내 것만 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보이는 면적 그러니까 안목치수라고 할 건데입니다. 그것만 쓰라는 겁니다. 내 공간만 그게 바로 전용 면적. 자, 그 외에 이제 공용 부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면적 그러면 왜 다 써놓습니까? 자기 101호 살면서 저기 20층까지 다 써갖고 갈 거냐고 입니다. 말이 안 되고 모든 연면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대신에 자, 공동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연면적을 다 써라는 겁니다. 연면적, 또 용적률 뺀다고 지하층 그것도 다 써오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꼭 나눠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6번, 7번 이런 것들 이제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8번 물건별 거래 가격입니다. 그리고 입주권 분양권은 포함인가 부가치세가 제외인 가격입니다. 차라리 안 되면 정말 분포 그러라고 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은 부가치세를 포함한다. 제외가 아니라 포함한다. 자, 꼭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냈으니까요. 저기 우리 8번에서 자, 글자가 좀 깨알 같으니까요. 중간 넘어왔습니다. 최초 공급 계약 분양. 그리고 가려보시니까 분양권 입주권이 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계획입니다. 분포, 부가가치세를 뭐한다? 포함한다. 자, 시험장 같더니 분양권 입주권이 나왔는데 부가가치세 제외한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포함한다. 꼭 우리 길목을 잘 알고 가서 시험장 가가지고 열심히 막 읽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월 다 가요. 괜히 그냥 시험지에다가 막 별표를 하고 계시고 밑줄 긋고 계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딱 답이 바로 보여야 됩니다. 바로 풀어야 됩니다. 마킹도 해야 되고 그거 잘못하면 2번 옆에 3번에다가 또 마킹하시고 시험장 가보니까 또 나중에 답안지 보니까 정말 아주 내가 미쳤지 할 겁니다. 그때 막 긴장하니까 2번, 3번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3번에 찍을 걸 2번에다가 2번 찍을 걸 옆에 3번에다가 1번이나 4번, 5번은 위치가 잘 보여서 금방 틀리지 않는데 2번, 3번을 자꾸 헷갈려서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그 아래에 그 다음 이제 9번.
자, 9번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체 거래 가격인데 가로를 잘 보실까요? 자, 둘 이상의 부동산이었을 때입니다. A 부동산, B 부동산. 면적이 50평, 70평 이랬을 때 그냥 두 개를 합쳐버릴까요? 각각을 쓸까요? 입니다. 각각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의 합계 금액을 적는다. 그냥 합쳐서 적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도 조심하실까요? 아까 종전부동산 쭉 내놨었죠. 종전부동산에다가 분양권 그러면 안 됩니다. 분양권 말고 입주권 입니다. 입주권. 아까 관리처분 때 들어간다. 입니다. 헌집 주고 새집 받는다. 그게 바로 종전주택이 있는 거지. 분양권, 그냥 분양권은 아니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는 청약을 통해서 나 그 집에서 안 살았어. 그런 것들은 종전부동산이 있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꾸 냈었다. 우리 출전들은 맨날 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꾸 틀려주니까 재밌나 봐. 그럴 겁니다. 자, 종전부동산란에는 입주권에다가 지금 10번 보고 있는데요. 입주권에 박스 좀 해놓으시고 그 10번 옆에 왼쪽에다가 분양권 X입니다. 아니면 둘 다 적는다. 분양권이 왜 적냐고 기억하십니다. 거기는 그냥 계약금, 중도금, 그냥 잔금이요. 기억하십니다. 청약을 통해서 들어왔다니까요. 기억을 하십니다. 가점 각곡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뭐 84점이 만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도 나중에 꼭 배워보셔야 됩니다. 부양가족하고 장난해가고 방송에도 막 대대적으로 나오고 입니다. 막 이혼해갖고 남편 전에 가족들 3명 그리고 또 다른 가족 해갖고 또 3명 해갖고 총 막 35점 받고 난리를 치다가 입니다. 그리고 그냥 나중에 당첨되면 또 반띵 해갖고 또 헤어지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합쳐갖고 점수 많이 챙기고 아주 이런 짓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이제 종전 부동산은 뭐다? 바로 입주권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법인의 이제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자금 조달 그리고 입주계 하여튼 증명자를 다 내라 할 정도로 아주 골치 아파졌습니다. 거기 막 취득의 목적도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특수관계 이제 그 여부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인의 주택거래계약서는 아주 독특해졌습니다. 법인 투기는 아예 막을 거예요. 취득세도 12%요. 1주택인데도 12%를 얻어맞는다. 만약에 2억이면 2,400인가요? 그 정도로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살 수가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아주 심하게 문제가 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거기다 부가세까지 하게 되면 엄청날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뒤쪽에 이제 296페이지에 이제 자금 조달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요? 언제 이사는 갈 거요? 아까 비규제적 얼마였었다? 6억 이상이었을 때입니다. 대신에 투기 관련 조정은 무조건 금액에 상관없이 요거 써와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투기 관료지고는 무조건 뭐라고요? 증명자료 내. 요거 말고 또 통장사본 내라. 차용증 내라. 아니면 예금 깼니? 적금 깼니? 아니면 또 주식 팔았니? 이런 식으로 모든 근거 자료를 또 여기는 추가적으로 더 내라는 겁니다. 아주 골치 아파졌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작성 방법이 쭉 나와 있는데 297페이지 이런 것들은 조금 간단하게 좀 봐주시고 상대적으로 시험 문제는 많이 안 나왔지만은 이제는 꼼꼼하게 낼 거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됐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이제 298페이지가 이제 해제. 없어졌다 갑자기입니다. 계약금 치르고 나서 중도금 치르려고 했는데 없어졌다. 그럼 없어졌다 신고를 옛날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변경 신고로만 하거나 근데 지금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여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기다 이제 거짓으로 해지 등에 신고했을 때 자그마치 얼마라고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의 6배네 그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거짓 해지되지 않았는데 해지됐다고 차라리 그냥 안 하면 500입니다.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거짓 너무 적극적이잖아요. 입니다. 시장님, 군수, 구청장님, 뒤통수 그냥 아예 적극적으로 때렸니? 이러니까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그냥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일만 지나버리면 까빠. 그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근데 거짓으로 해지 등의 신고를 막겠다는 겁니다. 안 없어졌는데 자 이러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때리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심하게 안 냈으니까요. 이번 시험에는 자세히 내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신고한 후에 이렇게 해제 등으로 무효 등으로 취소 등으로 자, 바로 이제 없어졌을 때 해제 등이 그리고 확정된 날로부터
그리고 얼마라고 했습니까? 30일 이내는 똑같습니다. 거기도 이제 30일 이내 박스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어디다가 신고 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주라는 겁니다. 자, 거기도 이제 반드시 해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네.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한 사람 주고 다 안 하겠다 됩니다. 그러면 또 개업이 해야 되고 그리고 매도매수인데 알아서 했으면은 거기도 공동으로 해야 될 거고 그런 식이 됩니다. 그 아래쪽은 아예 똑같으니까 한 30일 이내에 그리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뒤에 제재 나올 겁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해제 등의 뭐 절차는 그냥 간단하고요. 여기도 이제 신고서가 있으니까 써서 내라. 자, 세 번째 저 끝에 보니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이 매도 매수인이었을 때입니다. 개업공사면은 개업공사만 당신만 신고하세요. 하여야 한다. 이제는 할 수 있다. 아예 안 한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꼭 기억하십니다. 안 하면 제재야. 게임입니다. 그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1인이 신고를 또 거부하네. 그러면 한 사람이 여기도 써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고서에다가 이제 다음 서류 만약 판결문이 필요하다 그러면 판결문이 있다 그러면 판결문 내면 된다는 겁니다. 각종 조서, 조정이네, 일락이네 이런 조서들 있으면은 그걸 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때는 뭐 어차피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지체 없이 발급해 주고 신고 관청은 지금 이제 즉시는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래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했다. 그러면 여기도 해제 등의 신고서는 써낼 필요가 없다. 한 걸로 보겠다. 그입니다. 의제된다. 그입니다. 또 해야 된다. 그러면 X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꼭 정리해 놓으실까 이제 29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정정 신청 그리고 이제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된다. 정정하고 뭐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변경 신고 두 개를 5개, 8개. 여기 이제 한 문제감으로 자주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중에서 정정 신청에 해당되는 걸 찾아보세요. 또 박스에 한 4개 정도 들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분명 한 2개 정도는 되는 것 같고 2개는 안 되는 것 같고 기억인지 디귿인지 찾아내세요. 자,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정정 신청은 잘못 기재가 됐다는 겁니다. 나 김씨인데 나보고 박씨래 이런 것처럼 이제 잘못 기재가 됐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정정 신청. 근데 변경 신고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등기하고 똑같습니다. 잘못된 거 바로 잡는다. 경정 등기입니다. 애초부터 바로 잡는다. 그런데 나중에 달라졌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나 김씨 맞아요. 뭐 개명을 했든지 나중에 자 그러면 이제 바뀌었다입니다. 자 그런 경우는 변경 신고입니다. 자 애초부터 문제 있었다. 정정 신청, 경정 등기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문제 없었다. 근데 나중에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 건 뭐라고요? 변경 신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5개, 아래에 바로 8개. 요거 비교를 잘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뭐 좀 이따 한번 메모도 해보고. 나 먼저 첫 번째 가로 세 번째에서 이제 동그라미 1번 해보실까요? 잘못 기재 해놓고 여기다가 변경 신고 그러면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잘못 기재다. 애초부터 잘못 기재가 돼서 바로 잡는다. 그런 것들은 변경 신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정이라고요. 정정. 기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거래 당사자 개업공사입니다. 이런 거 꼭 신경 좀 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줄로 와보실까요? 5개. 5개가 잘못 기재가 되면은 잘못 기재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여기는 신청서 서식도 없다고 합니다. 그 잘못된 부분에다가 수정해서 지금 잘못됐다고 거기서 바로 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정 신청이다.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저 끝에 이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옆에다가 변경 신고 아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개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나 먼저 거래 당사자의 주소입니다. 저기 서울 사는데 인천 사는데 이러면 잘못 기재됐다고 해서 여기는 정정 신청해야됩니다. 여기는 2명 다가 아니고 1명만 그러면 1명만 해락입니다. 그렇죠? 2명 다 할 필요가 없잖아. 매도인만 잘못됐네 그러면 매도인만 이런 것들입니다. 옆에 볼까요? 전화번호. 그리고 휴대전화번호. 나 아직도 01을 쓰고 있는데 나보고 0101입니다. 아니 뭐 이상한 전화번호 나왔네. 어제 사람 거 그대로 그냥 기재됐나? 자 이렇게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수정하고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신고서가 따로 없어.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니은번에 거래지분 비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냥 50대 50입니다. 갑자기 60대 40일에 정말 잘못 기재됐다고. 이런 것들은 뭐이란
여기도 정정신청입니다. 거래지분 비율. 그리고 요 거래지분 비율은 아래 가면은 변경신고에도 나올 겁니다. 근데 상황이 달라요. 그때 나중에 바꿨다. 그런 경우입니다. 여긴 잘못 기재가 됐다고. 그 다음 이제 디귿번에 여기는 우리 개업공사입니다. 첫 번째 기업번호 거래 당사자하고 우리 개업공사의 전화번호. 그 다음에 상호라든지 무슨 옆집의 상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잘못 기재가 됐네요. 게임입니다. 그리고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때에는 정정신청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이제 여기는 토지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토지 종류 말고 건축물의 종류계입니다. 아파트를 샀는데 나보고 연립사 때 그러면 잘못 기재됐다고 정정신청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민번에 여기도 이제 소재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게임입니다. 지면 거대입니다. 소재지만 말고 게임입니다. 먼저 민번에 저 끝으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하여튼 부동산 등의 지모, 그다음 면적, 그 다음에 거래 지분, 아까는 비율이었었고요. 지분 숫자,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앞글자만 따보니까 지면거대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자꾸 나오니까요.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정신청하고 변경신고는 헷갈린다. 라고 하니까 여기는 자꾸 나올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299페이지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는 어차피 뭐 여기 2개, 3개 나올 건데 여기도 자꾸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정정. 자, 정정신청입니다. 자, 수정 좀 해달라고 합니다. 정정신청입니다. 뭐 신고라고는 아닐 거입니다. 여기는 잘못 기재. 자, 그러니까 신고해놨는데 자, 바로 자, 신고필증에 잘못 기재가 돼서 바로 잡는 것.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할 수 있다고 했지 하야 한다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개라고요? 5개. 꼭 처음에 공부할 때는 개수가 몇 개더라 기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입니다. 거래 당사자의 뭐가요? 주소각입니다.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휴대전화번호입니다. 바로 이제 전화번호 같은 잘못됐을 때 집 전화가 됐건 아니면 휴대전화번호가 됐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전화번호 이런 게 이제 잘못됐을 때 뭐해라? 바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한 사람만 매도인만 틀렸네요. 매수인만 틀렸네요. 그러면 그 사람만입니다. 요것만큼은 그 사람 틀린 사람만 자 혼자서 서명하면 되고 입니다. 전화번호가 이제 여기는 정정신청에 들어간다입니다. 그다음 이제 거래지분 비율이었습니다. 거래지분 비율이 요 비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비율. 아까 봤던 것처럼 50% 했는데 이상하게 60대 40, 70대 30. 그러면 비율이 잘못됐네요. 거의 대부분 숫자적입니다. 주소가 틀렸네 아니면 숫자 비율이 틀렸네. 그러면 정정신청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개업공인주사입니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도 개업공사도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도 이제 전화번호가 있을 거고 여기입니다. 전화번호. 그다음에 상호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자, 여기도 잘못됐네요. 여기입니다. 우리 개업의 전화번호. 그다음에 사무소 소재지가 잘못됐다고요. 자, 숫자 같은 거 틀릴 수 있겠잖아요. 여기입니다. 어떻게 상호를 또 옆집 상호로 써놨나. 여기입니다. 내 상호 그런 상호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이었습니다. 토지에 그러면 안 되고요. 건축물에 자,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자, 건축물의 이제 종류가 입니다. 상가인데 갑자기 주택이래 아니면 아파트인데 연립이래 그럴 수 있을 거란 겁니다.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헷갈렸나? 갑자기 나 다세대인데 나보고 다가구래. 아니면 하숙집 다중이래 말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바꿔주세요. 여기입니다. 부동산 등에 뭐라고요? 아까 지면 거대. 자, 지면이 정말 뭐하네? 거대입니다. 자, 지면이 정말 거대하다. 라고 해서 지모 5억입니다. 28개인데 논 샀더니 밭 샀대. 그러면 잘못됐다고 입니다. 면적도 숫자가 좀 잘못 나올 수 당연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면적도 그럴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 이제 요거 거래 지분입니다. 거래 지분 숫자 악입니다. 거래 지분도 잘못 나올 수 있고 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밑에 깔려 있는 대지권입니다. 하여튼 요놈이 나중에 재건축 갔을 때 크게 효과가 있어 입니다. 정말 평수가 크고 좋은 입지면은 엄청 많이 금액 나올 거니까 추가 부담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걸 자꾸 봐야 된다는 겁니다. 30년 넘어간 아파트 연원 비율이 대지권 비율이 얼마 정도가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글 짜다 보니까 정말 지면이 거대하네 입니다. 자, 주지가 이제
개종을 했더니 이렇게 개종을 했더니 크게 신문에 그냥 지면 거대하게 나왔네 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소재지 없다는 겁니다. 소재지 없지입니다. 소재지 같은 거 안 나와. 그리고 뭐 성명 같은 거 안 나와. 주민번호 같은 거 안 나와. 자, 소재지라 집원. 그리고 이제 개업공사 여기 이제 거래 당사자의 성명 이런 것들은 주민번호 이런 것들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신고해 이런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은 없다 라고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가격 없다. 조건기한 같은 거 없다. 자,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개라고요? 5개다. 자, 좀 더 옆에다가 이제 또 변경신고도 한번 써보긴 할 건데 여기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숫자가 잘못됐네.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꾸죠. 종류가 다양할 수 있잖아. 지목이 또 다양할 수 있잖아. 28개 개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잘못 기재됐나 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 정정 신청하려고 했을 때 이제 여기도 뭐 서명 날인위에서 신고관청에 내고 뭐 이거 어렵지 않고 근데 여기는 이제 반드시 신고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니까 다만 요놈이네 그입니다. 주소 전화번호 그놈만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거 틀리면은 매도 매수는 같이 사인해서 와라 이럴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아직 안 내봤고요. 단독으로 서명날 여기가 이제 요거 하나만 저 첫 번째 하나 그놈만 단독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가 이제 변경신고. 자, 1번 옆에다가는 정정신청 제목 써놓으면 적고 3번 옆에는 변경신고라고 써놓으면 적고 자,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정정이고입니다. 여기는 처음에는 문제 없었는데 달라졌네. 그러니까 등기로 치면은 경정등기 말고 변경등기 얘기입니다. 바로 잡는데 나중에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문제 없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신고 내용 중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후에 이렇게 변경된 경우 신고해놨는데 그 후에 틀린 게 아니라 그 후에 변경됐을 때는 무슨 신고해라? 변경신고 해라입니다. 사전부터인가 사후에 잘못된 거를 바로 잡는가 그입니다. 달라졌어 이제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변경신고할 수 있고 저기 정정신청도 할 수 있다 그랬지 하여야 한다? 아니요 아직 안 내봤는데 자꾸 이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자꾸 내고 있다는 겁니다. 뭐 따로 제재도 없어 그입니다. 어차피 뭐 등기 못하면 네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취지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경리은 티거 요 세 개는 딱 묶어 놓으실까요? 위에 있는 정정 신청하고 똑같다. 상황만 좀 다르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거리 지분 비율 여기 있잖아요. 그입니다. 똑같습니다. 거리 지분 비율. 근데 여기는 잘못 기재된 거고요. 처음에 50대 50으로 했습니다. 친구가 돈 없대. 그럼 내가 60 할게. 너 40 할래? 더 돈 없대. 내가 80 할게. 너 20 할래? 이런 식으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시장님 달라졌습니다. 우리 바꿨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지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적. 자, 면적도 여기는 이제 틀린 거고요. 여기도 면적이 있습니다. 틀린 건데 여기도 있잖아요. 거래 지분. 여기는 틀린 건데 바로 잡는 건데 여기는 면적을 좀 바꿨다는 겁니다. 아까처럼 100평인데 50평 하기로 했는데 또 친구가 돈 없대. 저 친구 왼수가 나는 70평 그리고 친구는 30평 바꿨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면적이고요. 그리고 자, 이번에 조건이나 기한인데요. 조건 자체가 달라졌거나 아니면 없던 조건이 생겼거나 있었던 조건 없앴거나 출사방정 뜰 거니까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 가격도 바꿀 수 있잖아요. 3억인데 하도 그냥 돈 없다고 해갖고 2억 9천으로. 아니면 또 아까 아파트값 엄청 뛰니까요. 막 파기하네 마네 아예 그냥 딱 우리 이제 계좌를 정지시키고 조금 올려주면 내가 계약해 줄게 라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거래 금액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3억 2천으로 바꿨어요. 3억인데 2억 9천을 좀 줄였어요.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으니까 거래 가격도 바꿀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뒤에 나올 건데 요 거래 가격만큼은 거래계약서 사본 가져와라. 다른 놈은 가져온 소리를 아예 안 합니다. 그다음 빗번에 중도금 금액도 바꿀 수가 있고 지급일도 바꿀 수 있고 오늘 중도금 치려고 했는데 다음 주 아니면 자 조금 좀 앞에서 치려고 했는데 좀 미루거나 아니면 오히려 오늘인데 그 전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거니까 여기는 변경됐다고 입니다. 중도금이나 돈이나 그 지급일도 변경할 수 있다고 입니다. 그리고 자 시효번은 이제 일부입니다. 시효번하고 그다음에 이용번 두 개는 여러 사람이 공동 매수했을 때 일부 누구의 매수인의 변경 매수는 좀 달라졌습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여기는 사람 추가하는 거 안 되고요.
옛날에 추가 교체는 안 된다가 조금 편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장을 좀 바꿔놨습니다. 제외되는 경우만 하나한다입니다. 이거 꼭 내볼 만한데 아직 안 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시험 문제 봐줬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이 다수였을 때 얘는 여기는 일부 부동산. 자, 위에는 시험 보는 사람이고 아래는 물건이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제외다. 제외지 여기는 추가 교체는 안 돼.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한번 여기 이제 변경. 변경 신고는 여기는 사후역입니다. 여기는 신고 후입니다. 자, 신고 후에 애초부터 잘못된 거고 여기는 신고 후에 변경됐을 때 그 다음에 그 변경됐다고 알려주는 게 바로 변경 신고라고 5개 여기는 8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3개가 정말 여기는 아예 똑같이 유사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연놈 그 다음에 연놈하고 그 다음에 연놈하고 저기 바로 면적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거래지본 비율. 자, 거래지본 비율을 잘못 기재된 거고 여기는 바꾼 거고 입니다. 이제 거래지본 비율 50대 50 아니에요 시장님 입니다. 60대 40입니다. 그렇게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서 서식이 있다는 겁니다. 변경 전과 후를 각각 기재해 와라. 딱 중간 정도 되면은 거기 중간 정도 되는 내용에다가 적어 오라고 한다는 겁니다. 변경 전은 뭐니? 변경 후는 뭐니? 라고 해서 이것도 신고해. 신고할 때 서식을 써내는 겁니다. 저건 신고서 서식도 없더만 여기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거래지분입니다. 여기 이제 퍼센트 비율이고 여기는 뭐 숫자 거죠. 거래지분도 여기도 있을 건데 여기도 있다입니다. 여기는 잘못 기재된 거고 여기는 달라진 거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면적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지목 그러면 뭐 갑자기 그냥 눈 떴더니 너니 봤댔니 이럴 겁니다. 여기 이제 면적. 자, 면적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는 숫자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기는 잘못된 거고 여기는 바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요거 3개는 옆에 거하고 똑같은데 상황이 다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 달라. 그러니까 조건. 이렇게 조건이나 기한. 요 조건이나 기한 자체가 없었는데 생겼거나 있었는데 없앴거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째가 이제 거래 가격. 요놈 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른 놈들은 거래 계약서 사본 필요 없어. 금액 바꿨니? 그입니다. 숫자 좀 보자. 그입니다. 자, 거래 가격입니다. 자, 거래 가격. 얼마든지 가격도 바꿀 수 있다. 그입니다. 깎아달라고 해서. 아니면 엄청 오르니까 중도금 못 들어게 계좌를 그냥 정지 폐쇄시키고 조금 더 올려주면 계약 진행할게. 이렇게 해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것만큼은 거래계약서. 요 거래계약서 뭐가요? 사본이 원본은 놔도 게임입니다. 사본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복사본 한번 보자 게임입니다. 다른 놈은 그러니까 변경 신고에 모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 아니라 요 놈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돈 남았죠. 6번째 중도금도 바꿀 수가 있고 중도금 1억이었는데 2억으로 바꿨다. 중도금 1억이었는데 5천으로 다운했다. 그다음 잔금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도 가능하고 잔금 지급일도 가능하고입니다. 자, 시장님 3월 5일 날이 아니고 3월 10일로 아니면 3월 2일로 땡겼네요, 늘렸네요 라고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7번째 그리고 8번째가 이제 일부. 이렇게 일부 다입니다. 일부 개입니다. 먼저 공동 매수의 경우에 여러 사람 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공동 매수의 경우에 그리고 일부 매수인의 변경입니다. 일부 매수인 등의 변경인데 우리 매수인은 어떻게 변경했을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되는지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예전에 추가 교체가 안 된다. 그 문장이 정말 편했는데 또 바꾸니까 헷갈리네. 아주 간결하게 됐습니다. 아까 제외. 요 제외만 해당한다. 이게 무슨 의미래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신고할 때는 갑과 그리고 을과 병이었다는 겁니다. 을과 병이었는데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변경하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입니다. 변경. 자, 변경을 갑하고 을하고 그 다음에 병 다음에 정.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먼저 정말 변경되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외 그랬습니다. 제외. 그리고 추가 교체는 안 된다. 이게 정말 더 편합니다. 추가했잖아요. 추가하고 교체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런 의미였는데 의미를 딱 문장으로만 간단하게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의미 같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되겠죠. 갑자기 왜 정이 들어왔냐고 입니다. 시장님 그냥 아주 놀래 자빠질 겁니다. 애 떨어질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없는 정을 넣어놓으면 너 누구니 이럴 겁니다. 정말 놀래 자빠져 겁니다. 애 떨어져가고 막 굴러다닐 겁니다. 이거는 아예 안 된다 겁니다. 놀래 자빠진다. 왜 갑자기 들어왔니? 너 누구요? 이럴 겁니다. 그리고 자 그럼 이제 3대 3으로 한번 맞춰볼까요? 병이 병나서 뺐다 겁니다. 갑하고 그 다음에 을하고 그 다음에 종으로 3대 3으로 맞췄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변경신고 가능하나? 자, 근데 안 되겠죠, 입니다. 자, 왜냐면 이제 갑자기 또 교체. 왜 또 선수 바꿨냐, 입니다. 뭐 병이 병났다고 빠지고 선수 바꿔서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너는 누구니? 이럴 겁니다. 놀래 자빠진다고 여기도 안 된다. 그럼 뭐 어쩌라고 여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했을 때입니까? 빠지라고 그냥 갑하고 그냥 병만 안 돼. 을이 이렇게 빠졌다는 겁니다. 이러면 된다고.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병만 하겠대. 그러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빠지면 가능한데 하여튼 늘어나거나 아니면 바꾸는 것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다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만 가능하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수 부동산. 여러 부동산입니다. 다수 부동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부 부동산의 변경.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아예 똑같습니다. 일부 부동산의 변경인데 여기도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A, B, C 이렇게 거리에다가 A, B, C, D 들어가는 거는 안 되겠습니다. 추가했잖아. 그입니다. 갑자기 자 C를 빼고 나서 뭘로 D로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럼 뭐 어쩌라고요? 그냥 A만 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B만 하거나 아니면 BC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여튼 빠지면 하나가 빠지건 두 개가 빠지건 다 빠지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빠져서 제외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안 되는데 변경 신고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내볼 겁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만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 소재지 이런 것들 뭐 나오면 안 되겠죠. 지목도 나오면 안 되겠죠. 그입니다. 뭐 종류 갑자기 아파트가 일어났더니 무슨 연립돼 버렸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될 거니까 뭐 종류 같은 거 안 들어갈 거고 여기입니다. 저쪽에 있는 거하고 좀 구분해 놓으셔야 합니다. 대지권 비율은 또 여기는 없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뭐 달라지겠니? 그 얘기입니다. 잘못 기재가 될 수 있겠지만 갑자기 그냥 평수가 확 늘어납니까? 말이 안 될 거니까 거기는 변경 신고 안 돼.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놓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4번 이렇게 이제 거래 가격 변경되면은 거래 가격만 자, 그때만 마찬가지로 4번을 내봐라. 거리기 와서 4번. 나머지 것들은 절대 아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6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지체 없이 뭐 지혜 발급해주고 그래서 이제 아예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고 딱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자, 지금 많이 어려우니까 여러 번 보고 한번 그리고 5개, 저 8개는 한번 꼭 써보셔야 됩니다. 쓰다가 뭐가 막혔나 그런 것들을 꼭 점검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